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12.3 내란 사태 때문에 미친듯이 역주행하며 영화 내용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 소름이 돋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파묘를 시청한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파묘 중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핏줄이다. 죽어서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육체와 정신의 공혈 집단. 사람의 육신이 활동이 끝나면 흙이 되고 땅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흙을 마시고 그 땅을 밟으며 살고 죽고 또 태어나면서 계속 돌고 돈다. 이 말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윤회적인 관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피와 살이 흙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어난다면 지금 내란 수계를 물고 빠는 구구 일베들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강토에 묻힌 일본인들의 피와 살이 흙이 되어 태어난 친일 유전자일까요? 정말 희한한 것이 지난번 탄핵된 박근혜도 무속의 느낌이 탄핵의 단초가 되었는데 이번에 내란 수계 또한 깊이 무속과 관련되어 탄핵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란 수계 정부는 정부 곳곳에 친일 인사가 채워져 있고 심지어 우리 독립운동의 열사들이 무덤에서도 발딱 일어설 정도로 독립기념관 관장 또한 친일파로 앉혔으니 시쳇말로 선을 넘었습니다. 내란 수계 또한 일본에 비굴할 정도로 복종하고 일본이 바라던 것을 모두 들어주고 있어서 오죽하면 내란 수계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이 파견한 일본 총독이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파묘에도 마찬가지로 일제 잔존 세력이 무속으로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 민족 정기가 흐르지 못하게 막았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국토에 박힌 수많은 새말뚝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묘에 나온 일본 장수는 새말뚝이 아니라 인간 말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술에 심취한 내란 수계 정권은 우리 국토에 새말뚝이 아닌 모든 정부기관에 친일 말뚝을 심어놓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바치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번 내란의 핵심 역할을 했던 전 정보사령관이 NLN에서 국지전을 도발해서 계엄령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려고 했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을 우리가 실행시켜줄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세계 99%의 나라들이 내란 수계의 계엄령을 비판했지만 오로지 일본 정부와 일본 우익들만이 이 내란 상황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갑자기 지금 내란 수계의 그동안의 친일 행위와 너무나 많은 주술 관련 상황이 영화 파묘가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번 내란 사태가 정리되면 우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인간 새말뚝을 반드시 뽑아서 그들의 고국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묘를 리뷰하는 일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풍수, 주술, 장례식의 풍습과 무속이 가득한 파격의 스릴을 부르는 공포영화 파묘. 최근 공포영화가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빛을 발하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검은 사제들 사바의 장재원 감독입니다. 전자는 카톨릭이 악마를 꾸짖고 후자는 불교의 흐름을 끄는 신흥 종교를 소재로 한 공포극이지만 모두 종교의 역사와 풍습 그 공제에 언급한 내용은 보는 사람을 자리에서 떠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몰입도가 강합니다. 게다가 그것을 구현한 미술이나 소도고 등의 영상면의 디테일이 굉장합니다. 또 장 감독은 드라마나 캐릭터 묘사도 소홀히 하지 않는 스토리텔러이며 호러 미스터리의 타임 패러독스의 요소를 융합시킨 까다로운 충격적인 시간위의 집의 각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목할 만한 재능 있는 감독이 만든 한국에서 대히트를 날린 신작 파묘는 독특한 척상으로 더욱 엔터테인먼트도 풍부한 서스펜스 호러입니다. 가족의 불행에 잇따르는 대보 일족으로부터의 의뢰를 받아 그들의 조상의 무덤을 조사하게 된 풍수사, 장의사, 무당과 그 제자 4명 팀이 그 무덤에 봉인되어 있던 무서운 무언가를 파헤쳐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4명이 향한 무덤은 강원도의 한적한 산악지대에 있어 여우가 우뚝 솟은 산정 부근에 이름이 없는 작은 묘석이 푹 빠져 있습니다. 그 이상한 광경을 비추는 도입부에서 무언가가 험한 것이 나타났다는 불길한 분위기는 만점이며 거기에 이국적인 주술이식 장면을 섞은 영상세계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사 역의 최민식, 장의사 역의 유혜진, 무당 역의 김고은을 배치한 베테랑과 젊은이의 혼합 캐스트도 매력적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된 그들의 박진감 있는 연기와 음향사상 등의 공포 분위기를 담은 각본이 영화의 불온한 농도와 허구의 리얼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플롯의 트위스트에도 놀라게 됩니다. 주인공들이 관련된 괴사건은 중반의 제3장 영혼에서 일단 해결을 보지만 이어지는 4장 사냥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태가 발발합니다. 문제의 무덤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흔한 악령이 아니라 기상천외한 엄청난 마물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인이라면 더욱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체는 보는 즐거움이지만 섬세한 풍모도 사이즈도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는 마물이 드디어 스크린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퀀싱이 굉장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풍수사도 무당도 곧바로 무력화되는 이 장면을 목격한 필자는 멍하니 그 앞에 전개에 일체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양적 오컬티즘의 위험미도 듬뿍 담은 코리안 파묘 공포, 심상치 않을 만한 볼거리입니다. 다음은 파묘를 관람한 일본 관람자 반응입니다. 무당의 의식 장면이 멋진 2부 구성으로 도중 조금 진정해서 좋았던 뒤 그런 큰 볼의 주술은 본 적이 없어 박력 있는 느낌, 심령현상적인 무서움과 생소한 몬스터적인 무서움이 믹스되어 생각했던 느낌의 공포는 아니었지만 보고 있는 동안은 무서워, 그리고 되돌아보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신기한 느낌의 공포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는 이미지이지만 소위 일본 호러의 영들은 그렇게 많이 말할 수 없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령 말을 너무 잘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튼 이 영화는 구원이 없는 라스트가 아니고 꽤 무난한 끝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컬트 마니아분들은 꼭 보실 겁니다. 설정은 정말 훌륭하고 캐릭터의 서사도 좋지만 여하튼 영화적으로는 상상 이상으로 수수한 작품이었습니다. 도중에 장군님이 나온 근처에서 조금 코미디감이 있어 웃어버리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부의 분위기야 김고은 이도현의 의식 장면은 매우 멋지고 재밌었습니다. 볼거리도 있었습니다. 주술, 저주, 음양오행설, 왜곡된 역사, 가족, 혈족의 문제, 요소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한국의 영은 원한으로 죽지만 일본의 영은 누구나 죽이지 못하는 것 같아. 2022년 한국 무당 2인조, 풍수사, 장의사 총 4명이 저주받은 가게의 무덤을 열고 개장을 시도하지만 거기에는 선조의 과거에 얽힌 저주가 있어라는 이야기, 한국 영화다운 대담한 장면 전환과 주연 배우들의 개성적인 연기는 강력하지만 일본 관계의 묘사는 정치성을 두고 있어도 고증이 약하다. 이것은 좋았습니다. 한국 영화의 곡성과 마찬가지로 오컬트하면서 하이텐션인 의식 등 공포 맛이 듬뿍 최고였습니다. 풍수사나 모녀 등 각각 역할이 있어 프로페셔널 팀이라 두근두근 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공포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절묘한 무서움이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감도 딱 좋다. 솔직히 스토리나 로직에 관해서는 고찰이나 해설을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알기 어렵고 길이도 길어 조금 루즈함을 느껴버렸습니다만 분위기나 연출, 캐릭터 등이 보충해 남은 매력이 있는 작품,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꼭 속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엄청나게 전개되는 의식 장면이 즐거운 파묘, 엄청나게 감탄한 역사 오타쿠용 영화. 한국 영화를 좋아해서 최근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난해해서 영화 내용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스토리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파묘 의식의 장면이 멋있고 재미있고 조금 웃어버렸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재밌었습니다. 재미있었다.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있었지만 스토리 전개가 미스터리가 많았다. 다시 봐도 좋다고 생각한다. 재미있었습니다. 파이춘 무덤의 공포의 수수께끼에 모여 팀으로 도전하는 플롯만으로도 재미있는데 이후 미스터리한 전개와 주술의식도 박력 만점의 호러 요소가 풍성해서 끝까지 굉장히 끌려간다.
이도현을 사랑하기 때문에 첫 영화 출연 기뻤다. 내용은 공포를 잘 못 보는 나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개도 보기 쉬워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다. 도중에 무슨 일이야 라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마지막 살아있는 인간의 힘을 느끼고 매우 좋았다. 엄청나게 무서운 것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지만 배우가 호화, 찍는 방법도 중후하고 확고한 작품이었다. 주연 4명이 최고 명탐정 코난 수준으로 시리즈화 해주면 좋다고 생각한다. 더 보고 싶은 이 4명. 재미있었습니다. 요괴퇴치라는 느낌, 무당 김고은과 제자 이도현이 노래하는 경이라든지 진지한 대사라든가 리드미컬하고 분위기가 있어서 몹시 좋았다. 원령이 역동적이었다. 파묘가 뭔지 모르고 보았기 때문에 초반 길을 잃었지만 반면에 한국의 풍습에 익숙하지 않아 전개를 읽을 수 없는 스릴감도 즐겼다. 처음에 일본어가 나온 것이 복선인가, 있을 수 없는 무덤에 일본이 얽혀 있어 깜짝 놀랐다. 왜 자손저주, 새끼가하라에서 죽은 장군이란 음향사가 했을까라든지 수수께끼 투성이, 그래도 캐릭터와 기세에 끌렸다.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었던, 설마 후반 그렇게 올까라고 생각했지만 곡성도 그쪽으로 가까워서 저항은 없었던, 영이 조용히 비치는 연출은 역시 무서워서 좋다. 이제 일본의 공포영화도 한국의 공포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명작 공포영화다. 뭔가 메인 비주얼에서 상상했던 느낌과 다르지만 재밌었습니다. 생소한 것뿐이기 때문에 재밌었던 일본의 오컬트도 외국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있을까도 상상하거나, 역시 혈족이라는 것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상한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재밌었습니다. 그 화려한 분위기와 김고은의 춤이 훌륭합니다. 확실히 매장의 이야기이다. 솔직히 새끼가하라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었는지는 미묘한 생각도 들지만 영적 현상의 발로 2명의 주술의식 등 볼거리가 투성이었다. 최강 90분의 소름 돋는 이야기, 미스터리를 눈치채면 굉장한 곳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진실을 보면 우리가 이 영화를 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세상을 본 것 같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 한국의 한갓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문화 등도 볼 수 있었고, 점점 진상이 밝혀지는 전개에 오컬트 팬인 나는 두근두근이 멈추지 않았다. 후반 긴장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소중히 그려준 것도 좋았다. DVD도 살 수 있으므로 영화로 예습하고 또 한 번 보고 싶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반성도 충격도 느끼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이처럼 자신들의 과거의 행위를 잊은 일본인들이 미래가 있을까요? 어쨌든 빨리 이 친일 내란 수괴가 체포되고 우리 사회가 친일 반역자들이 없는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